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정말 여유있게 상하원 양원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까보니까 민주당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보통 중간선거를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 관뚜껑을 덮으려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이 벌떡 일어난 거야. 하여튼 공화당이 하원은 확실하게 과반 먹었고 상원은 이제 결과에 상관없이 이 정도면 접전을 벌인 것만으로도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AGF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 레임덕이라든가 추후 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할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다행이라고, 결국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종료가 될지 다시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에버딘 파트너스는 원래 중간선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리스크 선호를 다시 불러온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인데 이번에는 미리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수준의 주가가 이걸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투자 기회가 높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연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올라가는 증시는 언제든지 다시 엎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다시 반등하면서 110선 후반대까지 그야말로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크레딧 스위스 리서치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디바이디드, 즉 미의회의 분할이라고, 그러니까 또 상원은 집권당, 하원은 야당 이렇게 장악하게 됐다. 그럼 누가 봐도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 근데 증시 역사상 이런 견제와 균형 상황이 또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대요. 아니 이거 뭐 깔때기 화법도 아니고, 아니 무슨 시나리오든 또 그게 뭐 빗나가든 맞추든 결과는 하여간 다 증시의 호재라는 건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 롱, 그러니까 달러 상승에 베팅한 포지션이 다소 민감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이게 바로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한 증시 랠리가 앞으로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에 기반하고 있대요. 그럼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장악할 경우 리스크라고 했던 내년 초 미국 부채 한도 문제,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아직 몇 달 남은 그런 일정에 대해서 워싱턴이 미리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그런 곳이 아니라고. 참나. 언제는 또 막 난리치더니. 하여튼 이번 주 초반부터 뭐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한 번쯤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때도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간밤에 달러 강세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 꿈틀꿈틀하고 나타났다는 거. 근데 이거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여튼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앞에 얘기한 되돌림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K 증시에는 역시 달러만 한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봐야죠. 정말 코스피하고 정확하게 역동조화가 나타나는 게 무슨 유가나 미국채 금리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완전히 역상 차트로 이거 그 데칼코만이라고 그러죠. 접었다가 편 것처럼 나오는 거. 그거는 정말 달러 인덱스, 우리 원달러 환율 이게 최고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올해 연고점이 지난 8월에 114였고 바로 직전 고점이 지난주 113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을 했다가는 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어느 날 또 급발진을 했다가 또 갑자기 푹 꺾이고 이렇게 좀 어지러운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연준이 최근 6개월 사이에 금리를 3%나 올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달러 가치가 막 과도하게 오르거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이죠. 스코티아 뱅크에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이미 달러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했다. 역사적으로 매년 4분기에는 달러가 약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주 동안 달러 약세는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기능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그리고 연말에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하여튼 돈을 좀 푸는 그런 계절적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보고, 대신 전제가 앞으로 연말까지 글로벌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달러 가치라는 거는 어떤 뭐 추세나 차트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언제라도 뭐 만약에 이란과 사우디가 전쟁 터지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급의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온다든가 뭐 이런 거 한 방이면 바로 달러 가치가 제일 먼저 수직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죠. 뭐 하여튼 중간 선거는 이제 끝났고 결과는 제가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대로
조지아주에서 과반 넘는 후보 안 나오면 재투표해야 된다. 그래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이번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이런데 아무튼 월가에서는 선거에 누가 이기든 하여간 답정너로 중간선거? 아, 이거 우리 월가 장학생들이 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 좋은 기회 아닌가? 이렇게 뭐 워낙에 미국은 또 로비도 합법화돼 있는 나라고, 그리고 또 뭐 그 CPAC이라고 하는 후원금 규모도 아예 적극적으로 나 이번에 얼마 들어왔다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밝히는 게 뭐 공천에도 그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치인들 물갈이가 되면은 무조건 월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번에 우리 쪽 사람 몇 명 들어갔어 뭐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역시 이번에도 선반영. 우리 어릴 때 소풍날 생각해 보면은 뭐 김밥에다가 홈런볼에다가 막 오란시에다가 막 챙겨가지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문제는 이게 아침 그 소풍 장소 도착하면 일단 김밥 절반은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애들이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러면서 과자 다 먹어. 그래서 막상 점심시간 되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량배 만나가지고 돈 뜯기거나 아니면 옆 학교 애들하고 싸움 나거나 하여튼 시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 여기다가 간밤에 중국 당국이 광저우에 또 봉쇄 조치를 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밤에 유가 급락했던 거고, 하여간 그놈의 공산주의자들의 습성이란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미국 중간선거로 전 세계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어제 북한 미사일 쏘고 중국은 재봉쇄 때리고, 현재 광저우 공항의 항공편 89%가 취소됐고 베이징 공항도 75%의 항공표가 캔슬됐대요. 근데 광저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삼성전자 공장서부터 LG 디스플레이 뭐 생산 시설까지 정말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통하는데, 바로 오늘부터 광저우 지역 전체 유치원하고 학원은 등원 금지, 그리고 8개국 초중고 전부 온라인 수업 전환. 관련 뉴스를 보면은 중국의 질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위생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광저우 쪽의 일일 확진자가 2,000명 넘어가지고 지자체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고. 바로 이 확진자 2,000명 선이 중국 봉쇄의 어떤 그 기준점인데, 지난 3월 말에 그 상하이 전체 봉쇄될 때 그때 이 확진자 2,000명이 그 구실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 상하이가 금융 허브라면은 요 광저우는 글로벌 제조업 허브라는 거죠. 사실상 중국 당국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의 인질극 그런 격으로 내년 3월에 있을 공산당 양회까지는 제로 코로나 구실로 언제든 우리가 봉쇄 때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시진핑 3기 지도부에 개기지 마라, 이런 상황 같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G2가 서로 뒤엉켜서 막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믹서기에 춘장하고 바다하고 막 섞여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손 잘못 넣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대한 믹서기에 이미 손가락 하나가 날아간 미국 기업이 있는데 바로 그게 테슬라. 일단 일론 머스크는 안 그래도 공화당에 좀 찍힌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공화당이 이기게 생겼으니까 공화당에 투표하라고 갑자기 빨간색 어깨띠를 두르고 막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이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이거 뭐 진짜 이럴 때는 어중간한 결과가 제일 안 좋은 건데 양쪽에 다 찍히게 생겼어. 그러면서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하고 정말 개선 장군처럼 트위터 본사에 입성했다고 그걸 또 자기 트위터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감원 발표하고 이렇게 정말 무슨 식민지 점령한 제국주의자 마냥 행동을 하더니 뒤로는 또 테슬라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지금 여기 잡힌 거 외에도 신탁 계좌에 있는 간접 매도까지 합치면 최소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어치래. 이거 우리 서학개미 분들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 180달러니까 3대1로 주식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540달러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 추석 연휴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가자. 나스닥은 신이다. 미국 주식은 절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 우리 K증시 문 닫을 때 원전 가서 돈이나 벌자, 이렇게 그 대형 채널 중심으로 서학개미 운동이 막 또 일어날 때 그때 테슬라 1200달러에 들어간 분들은 지금 이미 반토막도 더 깨진 상황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왜 지금도 틈만 나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댈까? 뭐 왜겠습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하고 그 동생 킴벌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스톡옵션 행사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매수하는 가격이 그 주식 3분할 전에 77달러였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25달러 몇 센트 되겠지. 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여튼 우리 증시에는 셀트리온 그리고 뉴욕 증시에는 테슬라 정말 대표적인 팬덤 이코노미 종목인데 작년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갔던 11월부터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테슬라가 이제 먼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차트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출발이 비슷하다고 절대 한 방에 꼬라박지 않는다. 계속 한 10% 떨궜다가 4% 반등 주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한 15% 날아갔다가 다시 한 10%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한 2년 동안을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테슬람 형님들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집에 뭐 자객을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어. 뭐 이메일이고 카톡이고 무서워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회계감리 발표 즈음해가지고 우리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든지 간에 외국인들의 신뢰 회복은 그렇게 빨리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또 뭐 뼈를 발라버리겠다는 둥, 회를 쳐버리겠다는 둥, 무슨 노량진에서 마장동까지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여튼 테슬라 얘기하다가 마장동까지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갔는데 그 테슬라가 다시 직전 고점까지 반등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요 놈의 이 테슬라가 다시 직전 고점까지 그 전고점 회복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연준이 진짜로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그래서 다시 유동성에 밀물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올해도 또 출시가 연기된 사이버 트럭 이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양산이 시작됐어야 됐는데 아직도 불투명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옵티머스. 이거 이제 테슬라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반려 로봇인데 이거라도 어떤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완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원하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과연 이 자율주행이 이게 인류가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맞냐 이게 지금 미션 임파서블 아니냐 너무 넘사벽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또 많죠.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기차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니 뭐니 다 유동성 파티의 어떤 오브리 연주 같은 그냥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당장 유럽에서도 유동성 넘칠 때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이해 수준이 뭐니 그 일환으로 2030년부터 우리는 아예 내연기관 차량은 판매 금지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놓고서 막상 연준 긴축 들어가고 유동성 썰물 쫙 빠져나가니까 지금은 전기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 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서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그냥 지금 만세 부르고 완전히 그냥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도요타, 벤츠, 뭐 폭스바겐 그룹도 다 전기차 이제 만드는데 솔직히 객관적인 품질이나 뭐 마감 퀄리티로 봐서는 업력 여기 100년씩 되는 얘네들이 테슬라보다 당연히 한 수 위라는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에요. 자, 아무튼 중간선거는 이제 끝났고 물론 이제 이번에는 월가의 시나리오가 빗나갔다는 거하고 또 너무 대놓고 일찍부터 선반영이 나왔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웰스파고는 중간선거 이후 증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통계와 함께 낙관론을 제시하는데 1990년 이후 총 16번의 미국 연방선거 그러니까 재보선 이런 거 말고 이번처럼 전국 단위 선거하고 대선까지 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은 그런 선거 직후 한 달간 평균 1% 상승을 했고 선거 후 3개월간은 평균 4.6% 상승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날 11월 11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자, 이날은 우리 빼빼로데이고 중국의 광군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우리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막 터져나가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연말 경기 감안하면은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코로나까지 또 지금 다시 재창궐을 하면은 이거 내수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이 열립니다. 부산 엑스포 관련주 증시에서 그대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내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추모식이 열립니다. 당연히 이제 방산, 자주국방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또 나오겠죠. 내일 2022 엔터테인먼트 산업 박람회를 역시 개최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실감 컨텐츠 이런 건 이제 기본 우리 K컬처에 장착이 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올해 K엔터의 아주 큰 성과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히트를 쳤다는 거. 심지어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도 해외에서는 이태원이 도대체 뭐냐 하고 이태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다시 또 뜨거워지고 있대요. 자, 내일 산업부는 차세대 혁신 인재들이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보다. 저는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위성까지. 내일 방통위는 제6회 BCPF 대한민국 1인 방송대상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연락 못 받았는데 저도 1인 방송 여기 이게 배경막 치고 집에 골방에서 혼자 방송하고 제가 진짜 없는 실력에 신사임당한테 구박받으면서 배운 기술로 편집까지 혼자 다 하는데 그러나 모든 이런 그 상은 다 금융권의 협찬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저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 저는 그래도 슬프지 않습니다. 정보 민주화를 위해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내일 경제 일정은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발표가 있고요. 또 이제 친환경차 얼마나 팔렸나, 비중 얼마나 늘었나, 작년 대비 이런 거 보겠고, 그리고 11월 최근 경제 동향. 일단 우리가 레고랜드발 어떤 그 우려는 조금 일단락을 지었는데 아직 끝은 아니죠. 내일 일본에서는 10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독일은 10월 CPI 이거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유로존 10월 장기금리 통계가 발표되고요. 독일의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이 또 있습니다. 과연 올 겨울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이미 이제 중국하고 둘이 짝짝꿍을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영국의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발표 있고 영국의 9월 산업생산 무역수지 건설 생산까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현재 11월 달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옵니다. 여기 또 이제 향후 물가 전망이 들어있어요. 내일 외국중앙은행 미 국채 보유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이 반만 휴장입니다. 뭐냐면은 반일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이 재앙군인의 날로 내일 문을 닫아요. 그 대신 증시만 열리는데 거래량은 확실히 줄겠죠. 그리고 내일 국내 이벤트는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 그리고 제36회 섬유의 날 기념식, 이거는 이제 친환경 섬유 관련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 중국의 광군제, 일명 독신자의 날입니다. 이번에 이 광군제 관련해서 국내 수혜 기업은 사실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인벤티지 랩 공모 청약 있고 DTNCRO가 내일 신규 상장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휴젤이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해서 재공시를 해야 되는 기일인데 보톡스 대장주 휴젤 아시죠?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 시브리지 캐피탈에 지분 인수를 하자마자 바로 비상장으로 전환한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오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자진 상폐를 하고 홍콩 증시 상장으로 간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내일 금양이 콩고 리튬 광산 개발 및 지분 투자 추진 관련 재공시 기한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미 다 선반영이고 보통 이런 테마는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온 인류, 그리고 태양계, 은하계, 안드로메다까지 다 소문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일 한창은 2차전지 장비업체 인수 보도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고 흥아해우는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재공시 또 역시 기한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는 컴투스 홀딩스, 넷마블, 한국콜마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바로 이 기업이죠. 원래 한국 국적이었다가 일본으로 귀화한, 그래서 자기를 자꾸 손정이라고 부르지 말라달라고,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만 짝사랑을 하는 그 기업 소프트뱅크 글로벌 다국적 종이장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